묶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26번하고 45번, 49번 세 문제를 묶어서 가볼게. 자, 일단 26번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우리가 보면은 26번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 분의 1 다시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 분의 1 그 다음 다시 더하기 2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다시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식을 이제부터 우리가 더해야 되는데 풀이 방법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 어떻게 보통 우리가 가져가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얘 있지. 얘를 지수법칙을 배웠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바꾼다. 2의 세제곱 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 분의 1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번분수로 계산을 다 때려버린다고. 그러면 복잡해져.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풀이법은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풀이법을 이용하게 될 거냐? 분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생각하는 거야. 분수의 기본적인 성질. 어떤 성질이 있냐면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의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우리는 분수의 성질 중에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라는 성질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는 숫자를 동일하게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볼 거냐? 여기 지금 보이는 숫자를 이렇게 번분수로 바꿔서 계산했을 때 빡셀 이유는 뭐냐?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 쪽을 통분을 다시 하고 그 다음 번분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게 귀찮고 그게 힘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분수가 만들어지게 될 계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하면 되겠어? 2의 세제곱을 곱해서 번분수가 만들어질 계기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그럼 누굴 곱하면 되겠니? 분자 분모에다가 그냥 2의 1제곱 2를 그냥 곱해버리면 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뒤쪽은 손댈 필요가 없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쪽부터 빨간색으로 가로친 것부터 써보면 1 플러스 2의 세제곱 분의 2의 세제곱이 돼. 그리고 식의 순서를 바꿔서 뒤에 쪽에 있는 얘부터 땡겨서 쓰는 거야. 그럼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1 분의 1이 돼버리잖아. 확인됩니까? 진행했더니? 자, 그러면 다시 파란색으로 가로친 부분을 쓰면은 1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남은 하나를 이제 땡겨서 쓰면은 2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죠. 확인되십니까? 주현이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두 개, 먼저 순서 바꿔서 앞에 두 개는 분자 분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1.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1. 그래서 계산 결과 2예요.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항상 번분수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번분수라는 녀석 얘 계산하기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계산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서 식 자체를 살짝 변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이랑 똑같이 그대로 넘어가서 46번 보시면 돼요. 45번. 똑같이 45번. 그럼 45번을 보면은 1-a의 마이너스 1제곱 분의 1 다음에 더하기 1-a의 마이너스 1제곱 분의 1 똑같은 게 나왔나? 여긴 플러스로 나왔구나.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 분의 1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제곱이 되어 있는 게 3개지? 요 3개 앞에서부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요 셋을 정리하자고 일단. 그러면 앞에 빨간색 분자 분모에다 뭐 곱할 거야? 그냥 a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도 똑같이 분자 분모에다가 a 곱하면 되겠지. 그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자분모에다가 a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확인됐나요? 똑같이 곱해놓고 일단 식을 다시 써보자고. 그럼 맨 앞에 빨간색으로 쓴 애는 어떻게 나와요? a-1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a 플러스 1분의 a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손댈 거 없으니까 그냥 얘를 1-a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그냥 똑같이 적어보도록 하죠. 뭐. 확인됐나요? 그럼 자,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계산하는 거야. 빨강이랑 파란색씩 먼저 계산해보자. 요거 통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통분을 하자. 그러면 분모는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게 분모가 되겠지. 그리고 요렇게 먼저 곱해서 a제곱에 플러스 a 여기다가 더하기 뒤쪽과 곱해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거 먼저 정리. 그러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식인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a의 제곱을 더하라는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통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통분을 하면 분모는 a의 4제곱에서 빼기 1을 한 거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2a의 4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3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저희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뒤로 얘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여기는 a 4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도 우리는 식을 고치면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겠지. 이 상태로 하나로 합쳐버리자. 그러면 땡겨 올리자. a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3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a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써버려도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분모가 이번엔 똑같으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3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면 이 분자 쪽을 잘 살펴봤더니 요거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분자 쪽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돼. 안 되지? 맞지? 그럼 여기서 그냥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확인됐니? 근데 우리는 지금 45번 문제가 조금 달라져야 돼. 문제 내가 잘못 써놨어. 빨리 문제 봐봐. 어디서 잘못됐는지. 여기 숫자 잘못됐지? 2로. 여기 숫자도 잘못됐지? 이렇게. 확인됐니?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보는지를 알겠으니까 이제 식만 수정하면 되겠지? 수정해 나가자. 여기가 4야. 그리고 여기가 2a제곱이 되면 돼. 그럼 다시 여기 노란색으로 써진 것만 2a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결과가 달라지게 될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2a 4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 분자 쪽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야? 6a의 4제곱으로. 맞는지 확인죠? 6이 아니라 4a의 4제곱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당겨 올리면 여기가 바뀌어야 돼. 앞에 썼던 거 4a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던 4가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4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럼 분자 쪽 여기가 바뀌면 된다. 어떻게 바뀔 거냐? 4로 아예 묶어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게. 그러면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계산 결과가 4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자, 또 같은 문제로 46번도 있다 그랬잖아? 46번도 또 한번 가보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동일하게 푸는 거야. 자,
46번이 아니라 49번. 49번. 그러면 a의 3x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을 계산한 게 4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생긴 시계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데 얘를 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보이는 것도 여기 보이는 식 보이지? 여기다가 분자분모에다가 내가 특정한 숫자들을 지금부터 곱할 거야. 분자분모에다가 곱해서 우리는 식을 정리해 나갈 거란 얘기야.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만 해서 문제를 푼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이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곱하고 나서 식을 좀 변형하고 좀 약간 뭐랄까 곱할 때 잘 곱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변형해서 살짝 끼워 맞춰야 되는 거, 식을 변형해서 끼워 맞춰야 되는 것도 있어. 자,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아. 곱하기는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곱해 나갈 거냐면 여기부터 우리가 먼저 신경을 좀 써보자고. 문제 주어진 조건부터. 확인됐습니까? 자,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요거는 a의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의 3x제곱 분의 1을 계산한 게 4라는 식의 모양이 나오게 돼.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아싸리 그냥 내가 모든 항에다가 a의 3x제곱을 곱해볼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a의 6x제곱에서 빼기 1을 계산한 게 a의 4 곱하기 a의 3x제곱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쪽 식으로 넘어가 보자고. 여기 식으로. 요 식을 다 정리하는 건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를 시키고. 그러면 요 식을 봤을 때 분자분모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이제 나와 있는 요 식의 모양을 어떻게든 우리가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 줘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누굴 곱하면 될까? A의 제곱? A의 제곱? 아니, A의 2x. A의 2x제곱? 그럼 자, 해보자. A의 2x제곱을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A의 2x제곱. 그러면 분모부터 우리가 쓰면은 분모는 A의 3x제곱에서 플러스 I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분자 쪽은요. A의 4x제곱에서 플러스 1을 한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얘랑 연결지을 수 있는 수단은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는데?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 식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 A의 3x제곱이라고 보이는 애 있죠? 얘를 K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 K라고.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K의 제곱에서 빼기 1을 계산한 게 4K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K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이 2차식을 풀어버리게 되면 K가 얼마인지가 등장하게 되겠네. 그치?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 근해 공식을 써서 풀었다고 쳐보자고. 그렇게 해서 근해 공식을 써서 풀면은 K가 즉 A의 3x제곱이 얼마인지를 찾은 거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겠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방법은 없을까? 직접 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 아무리 봐도.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끄니 안 끄니?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식에서. 특별한 방법은 없나? 자, 그냥 생각만 해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로 등장하는 문제들이었다면 이렇게 곱해놓고서 정리하잖아? 여기 식을 정리했을 때 이 K값이 정확히 딱 얼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값으로 보통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값을 여기서 만들어내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왔잖아. 맞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돼.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 거냐면 여기식 보이지? 여기서 그냥 바로 a의 3x제곱을 k라고 치환해버려. 그러면 이 a식은 k에서 마이너스 k분의 1을 계산한 게 4라는 식이 돼버린다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요 식의 모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이용을 해서 써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봐. K는 A의 3X제곱이지. A를 3X제곱한 걸 여기서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만들다 실패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치환이 의미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면 얘를 A의 3X제곱이 K가 아닌 다른 애를 치환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치환하면 이쪽 식을 변형해도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누구로 치환하면? 네, A의 X. 맞아.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쉬운 형태가 등장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치환을 하는 거를 아무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잡아줘야 돼. 확인되셨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K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K의 세제곱분의 1이 돼서 이 결과가 4라고 쓰게 될 것이고 여기 식을 정리해낼 수가 있어.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잖아. 어떻게 변형하면 돼요? K 마이너스 K분의 1에 다가 K의 제곱에 플러스 K의 제곱분의 1을 하고 플러스 1을 한 게 4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곱셈공식 변형한 거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딱 바꿔놓고서 요런 결과를 알았으니 이 식을 이제 우리는 한 차례 더 정리해 나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거냐? K-K분의 1이 지금 현재 여기다가 곱하기 얘를 곱해서 4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다시 요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니? K-K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바꿔도 되니? 네. 확인돼요? 그럼 자, 이렇게 바꿔놓고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하면 K-K분의 1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배를 한 거에 K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계산한 게 4예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차례 치환을 더 할 거거든? K-K분의 1 보이지? 보이죠? 이거 M이라고 치환할 거야. M이라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M의 세제곱 플러스 3M I 2항까지 해서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N값 찾을 수 있어. 조리법 쓰면 되잖아. 누구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1, 0, 3, 마이너스 4를 통해서 1로 조리제법. 그러면 1 내려오고 1 내려오고 1 되고 1 되고 4가 돼서 4가 돼서 0.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m-1에다가 m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4 두 개를 곱한 게 0이 돼버리죠. 자, 이때 이쪽 식에 집중해 보세요. 판별식 써볼래? 0보다 작죠? 허근이네. 그럼 결국 우리가 보는 m으로 가능한 거. m은 k-k분의 1이라고 썼던 식이었는데 얘가 a의 x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바꿨던 거지?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1인 걸 알았으니 지금 우리는 이 식에 분자분모에 뭔가를 곱할 필요가 있어졌어? 없어졌어. 요거 가지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 분모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분자 쪽은 요거를 내가 다시 쓰면 AX제곱이 K였잖아. 요게 K의 제곱에다 플러스 K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되는 거지. 요거 그냥 곱셈공식 변형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K-K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 플러스 2라는 형태로 써버려도 되지? 이렇게 바꿔버리자. 그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한 거에 완전 제곱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분모는 1, 분자는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 그래서 계산 결과 3. 이렇게요. 확인됐나요? 요거는 거리가 조금 멀다. 요건 수정하자. 아까 그냥 두 문제만 같은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요. 44번 한 문제 더 봅시다. 44번. 자, 44번에서는 A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지금 현재 3제곱근 4에다가 마이너스 3제곱근 4분의 1이다 라고 써져 있는 상태에서 A를 세제곱하고 플러스 3의 1을 하고 플러스 4분의 1을 한 값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게 이번 문제다. 확인됐죠? 자, 그럼 난 지금부터 얘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면 A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런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이 식을 수정해서 A가 뭔지 이 식이랑 연결을 시켜보거나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조건을 잘 정리해서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취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이 조건을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직접 대입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 식은 잠깐 보류.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든 정리할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를 이렇게 하자. 3제곱근 4라고 돼 있는 녀석을 매번 쓰기 싫으니 이걸 그냥 K로 치환을 하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라는 녀석 대신에 K-K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세제곱을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식을 세제곱하면 돼. 그래서 직접 세제곱을 하면 K-K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 할 거냐? 정리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상태로 혹시 정리가 되나? 이게? 정리가 돼? 뭐 이건 정리하는 것밖에 없잖아. 정리한다고 하면. 맞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놓고 냅둬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A의 세제곱만 찾는 게 아니라 플러스 3의 2. 자, 여기다 이제 플러스 3의 2를 한번 찾아서 더 해보자고. 그럼 3의 2라고 하면은 3배를 한 거에 K-K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나온 결과에 4분의 1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만 먼저 계산을 하자.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3의 2라는 식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요거 다 쓰기 싫으니 그냥 M이라고 치환을 해볼까? 그러면 아이씨 이러면 똑같아지잖아. 치환하지 말고 그냥 다 쓰자. 쓸 때 대신에 인수분해 하면서 쓰자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K-K분의 1 그리고 K-K분의 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3을 한 거.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가 뭔지 드러나. 요식 쭉 전개하잖아? 그러면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의 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한 거.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확인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1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4분의 1을 한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앞에 거에서 정리한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분의 1에다 플러스 4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K 값이 3제곱근 4였지. 그러면 K를 세제곱하면 당연히 4가 되겠지. 마이너스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최종 결과 4. 이렇게요. 주연이 이해되냐? 공식 이거 바뀐 거 뭔지 알겠어? 그러면 됐어.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지금 질문 나온 문제들 4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4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이 네 문제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 곱셈 공식만 어떻게든 이용하지 않냐?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지? 그래서 수상에서 배우는 곱셈 공식들 이번 기회에 다지면서 좀 더 연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가서 이제 60번.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0번. 사실은 이 60번 문제도 지금 우리 안 풀어도 되는 문제긴 하거든? 내가 뺐었던 문제에 나와 있는 성질을 활용하는 거라서 일단은 보여는 줄게. 한번 해보기는 하자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숙이 접근해서 풀어보면 되는데 해보지 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고 봤더니 일단은 지금 꼴을 보아하니 이거 세 개가 서로 똑같다라고 나와 있고 A, B를 곱하면 2가 되는 걸 확인해 줬고 7에 이렇게 생긴 거듭제곱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뭘 찾아내게 만들 거냐면 여기 보이는 문제에서 원하는 요 값을 다시 생각하면 이거 7에 AC제곱을 7에 BC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도 되지. 그러면 요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C를 곱한 거랑 BC를 곱한 게 얼마인지만 찾으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게 될 거냐? 여기 안에 있는 요 관계들을 통해서 식을 최대한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은 첫 번째 3의 A제곱이 4의 B제곱하고 같다라고 써도 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3의 A제곱이 7의 C제곱하고 같다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 4의 B제곱이 7의 C제곱하고 같다고 써도 돼.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숫자들을 적당히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얘네 두 개를 만들어내야 돼. 얘네를. 자, 그러려면은 7이 들어가 있는 이쪽 식을 어떻게든 최대한 이용해 봐야 되겠지? 이쪽을 지금 보면은 나는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3을 7의 A분의 C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로 넘어와 보면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거든. 3이.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숫자는 4의 A분의 B제곱으로 바꿔보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랑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같은 거지? 맞니? 얘가 3이고 얘도 3이니까 얘네 둘은 같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4의 A분의 B제곱이 7의 A분의 C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난 여기서 분자분모에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를 다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쪽에 게 싹 사라져 버리지.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4라는 숫자가 지금부터 약분까지 해버리면 7의 B분의 C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요렇게까지 일단 정리.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바꿔놓은 얘를 요것들이랑 연결을 좀 지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연결이 되나?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봐. 연결이 되나? 아니면 뭔가 또 추가적인 걸 써먹어야 되나? 결국에 이거를 양변에 B를 다시 곱하면 3번식이 만들어지는 거라 3번식이랑은 연결될 수 있는 거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정리해놓은 요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뭔가 가능한 게 있어? 바꿀 수 있는 방법,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거 전에 저거 있잖아요. 어디요? 이거 선생님 약분했을 때. 아, 오른쪽에서 아, 네, 아니 그건 약분하는데 여기.
그러면 약분하면 AB분의 CA잖아요. 거기서 AB가 이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4는 7의 2분의 CA니까 CA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CA 값을 구할 필요가 없지. 여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4는 7분의 2, 7의 2분의 A CA 제곱이니까 지수의 2를 곱하는 거야. 맞아, 정답이야. 즉 우리가 여기서 약분을 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쪽의 식을 정리해서 4라는 숫자를 만들었는데 얘가 7의 a b분의 ac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있는 요 a, b를 곱한 거는 2라고 문제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7의 2분의 ac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지수 자리에 2를 똑같이 곱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7의 ac 제곱을 계산한 게 16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식의 첫 번째 값은 16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bc 제곱을 또 찾아내줘야 되지. 맞죠? 그럼 그 bc 제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또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식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4라는 녀석을 7의 b분의 c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걸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식에서 4는 3의 b분의 a제곱. 그러면 우리는 다시 3의 b분의 a제곱이 7의 b분의 c제곱이 될 것이고 똑같이 지수 자리에 a분의 b를 똑같이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의 결과는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7에 마찬가지로 분모가 a, b니까 2분의 bc 제곱 이렇게 돼버리게 될 것이고 7의 bc 제곱이 3의 제곱이 돼버리게 되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9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 결과 9분의 16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지금 이렇게 풀었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놓고 요거 오늘 수업 다 하고 나서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풀어줄게.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가벼워질 거야. 그러면 그 방법으로 기억해놔. 선생님이 이번 숙제에서 유형 하나 빼버렸지. 그게 이제 요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묶어서 한 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거는 그냥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그냥 봐도. 아시겠죠? 잘했어, 전화. 자, 그러면 65번 문제 갑니다. 65번까지 설명하고 이제 진도로 가자. 자, 65번.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x지점인 x미터인 지점의 기압을 p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 p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65번처럼 활용 문제 나오면 각각의 기호들이 뜻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 일단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이 x라는 녀석이 뜻하는 건 높이를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기압을 뜻하고 있고요. k라는 녀석은 그냥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뭐 괄호치고 지금 보면은 k와 a는 상수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그 상수라는 값은 그냥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결국 신경 써야 될 거는 k도 상수고 a도 상수고 두 개가 상수잖아. 그러면 x랑 p 두 개의 변수만 신경 써주면 된다라고 문제를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를 봤더니 현재 해수면에서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즉 현재라고 돼 있는 녀석은 우리가 P가 10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1500m인 산 중턱에서의 기압입니다. 자, 현재는 높이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거죠. 기압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을 봤더니 1500이라는 높이를 가질 때 기압이 8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때 다시 높이가 3000m인 산꼭대기에서 기압을 찾으래. 즉 x가 3000일 때 기압이 얼마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우리는 여기 보이는
800과 1500, 높이가 1500일 때 기압이 80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 K와 A라는 녀석에 대한 관계 혹은 값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그걸 통해서 밑에 쪽 있는 식을 해석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부터 확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그러면 기압이 800이니까 800이 K에다가 곱하기 A의 150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봅시다. 높이가 X지점인 경우에서 해수면에서의 기압이 1000이고 아, 여기도 나왔네. 이 높이도 나왔네. 자, 왜 나왔냐면 해수면이라고 나왔지? 자, 문제에서 X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X미터의 지점이잖아. 해수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해수면에서의 기압이 1000이면 해수면에서의 높이는 0이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가 되겠네요. 그럼 자, 두 번째 하나를 더 찾아보자고요. 그럼 1000은 K에다가 곱하기 A의 0제곱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식에서 K가 100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의 식에서 K가 10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A의 1500제곱이 지금부터 얼마라고 쓰면 되느냐? 1000분의 800, 10분의 8, 5분의 4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기압 P는 K가 1000인 걸 알았으니 1000에다가 곱하기 A의 3000제곱이구나. 이렇게 그냥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얘를 내가 다시 쓰면 1000에다가 곱하기 A의 1500제곱을 완전 제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왜냐면 1500제곱이 문제 조건에 나왔으니까. 쥐어내 이세니? 네. 그러면 얘는 1000에다가 곱하기 5분의 4를 제곱한 거예요. 이렇게 써버려도 되겠죠? 계산을 빠르게 하면요. 25분의 16을 1000에다가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에다가 곱하기 16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얼마가 돼? 500? 아니 640이 돼야지. 이렇게요. 확인되죠? 네,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더 없으십니까? 확인 다 된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로그 들어갑시다.